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과 함께 시작되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강남 대로변, 거대한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코엑스 본사 건물은 그 차가운 풍경 속에서도 빛을 뿜어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언제나 윤세아 윤씨아가 있었다. 그녀는 28살의 나이에 이 거대한 기술 기업을 이끄는 젊은 CEO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탁월한 능력,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철벽 같은 성격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완벽주의자적인 태도와 함께 더욱 신비로운 아우라를 더했다. 그러나 그 완벽한 가면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비극적인 사건,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그날의 기억은 그녀를 쉴 새 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그 아픔을 오직 일에 대한 집착으로만 감출 수 있었다. 코엑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것도 어쩌면 그 상처를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세아는 코엑스의 연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작은 보육원을 방문했다. 그녀의 비서실장인 김민준이 준비한 일정이었다. 평소라면 이런 행사에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렸겠지만 이번 보육원이 그녀의 모교가 운영하는 곳이라 하여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보육원 새싹들의 집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표님, 곧 도착합니다. 보육원 관계자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민준이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며 말했다. 세아는 창밖을 응시하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감각했지만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아이들을 만나는 일, 그것은 그녀에게 항상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순수하고 해맑은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일하러 버린 순수함과 가슴속의 공허함을 다시금 깨닫곤 했다. 보육원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내부로 들어선 세아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잠시 경직된 표정을 풀었다. 그녀는 준비해 온 선물을 전달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장난을 칠 때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은 아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머리를 숙인 채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세아는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아이의 가늘고 긴 손가락, 살짝 삐죽 나온 입술의 모양새까지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아 있었다. 세아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혼자서 뭐하고 있니? 세아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세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크고 맑은 눈, 오뚝한 콧날, 도톰한 입술,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놀라울 정도로 그녀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왼쪽 쇄골 아래에 있는 옅은 붉은색의 작은 나비 모양 점, 그것은 세아 자신의 몸에도 똑같이 있는 어릴 적부터 그녀를 따라다닌 특별한 점이었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흔적, 세아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던 악몽 같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누나도 이런 점이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세아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쇄골을 더듬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진 나비 모양 점을 가리키며 해맑게 웃었다. 저는 하윤이라고 그래요. 이건 나비점이래요. 예쁘죠? 세아는 하윤이라는 이름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하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다. 하윤, 예쁜 이름이구나. 그때 보육원 원장이 다가와 하윤의 손을 잡고 세아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윤이가 조금 낯을 가려서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여기에 오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는 말에 세아의 마음이 더욱 아려왔다. 하윤의 나이를 묻자 원장은 5살이라고 대답했다. 5살, 5년 전 그날의 사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억지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세아는 하윤의 그림을 보았다. 스케치북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서툰 솜씨로 그려져 있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하윤. 하윤의 그림 속 엄마의 얼굴에는 묘하게도 세아의 얼굴이 투영되어 있었다. 세아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하윤의 얼굴과 자신의 기억 속 조각들을 겹쳐보았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에게 속삭였다. 대표님, 이제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아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하윤에게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 작은 아이의 존재가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이성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그녀를 덮쳤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5년 전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모든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하윤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으며 결심했다. 김비서, 이 아이에 대해 알아봐줘.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을 빠짐없이 조사해줘. 민주는 평소와 다른 세아의 단호하고도 흔들리는 목소리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밖에서 맹렬하게 휘몰아쳤지만 세아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두려움이었으며 동시에 어렴풋한 희망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과거가 그녀의 눈앞에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윤세아는 그날 밤 5년 만에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 갇혀 있었다. 옆 좌석에는 사랑하는 남자. 이정훈이 피투성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꽃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차창 밖으로 섬광이 번쩍였다. 누군가 카메라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찍고 있었다. 섬광이 사라진 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그 남자는 이진혁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세아는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의 악몽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윤이라는 아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덮어두려 했던 과거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전날 밤에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가라앉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녀는 비서실장 김민준을 조용히 호출했다. 하윤이의 조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민준은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보고서를 꺼냈다. 대표님, 하윤 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고 보육권에 맡겨졌습니다. 하윤 양의 어머니는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아버지는 서류상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고 단순한 운전 부주의 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원이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세아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미상. 이 두 글자는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5년 전 이정훈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세아야, 우리 아이를 가졌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녀는 그때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는 행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녀에게 돌아왔다. 세아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하윤이의 어머니는 누구죠? 박서연 씨입니다. 이정훈 상무님과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세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박서연, 이정훈과 같은 팀 그녀는 이정훈과 박서연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진혁이 그 사고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그녀는 5년 전부터 의심해왔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하윤이라는 존재가 그 모든 것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럼 이정훈 상무님의 사망 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해 주세요. 사고 당시의 모든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검시 보고서까지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는 그녀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세아의 가장 오래되고 믿음직한 비서였으며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는 5년 전 세아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을 때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 나가고 난 후 세아는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믿음, 그리고 함께 꾸었던 미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정훈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렸다. 하지만 하윤이라는 작은 아이의 등장으로 그녀는 다시 그 어둠의 심연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날 오후 세아는 예정에 없던 외부 일정을 잡았다. 코오엑스의 경쟁사이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IT 기업 제니스, 시에닛와의 비공식 회의였다. 그리고 제니스의 CEO는 바로 이진혁이었다. 5년 전 이정훈의 동료였지만 그를 배신하고 세아의 코엑스를 빼앗으려 했던 장본인. 세아는 이진혁이 이정훈의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했지만 그를 향한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그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세아와 이진혁은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만났다. 이진혁은 여전히 거만하고 오만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동시에 세아를 향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코오엑스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보며 놀라곤 했습니다. 물론 제니스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그런데 굳이 저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안부 인사는 아닐 텐데요. 세아는 그의 도발적인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이진혁은 오히려 흥미를 느낀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역시 윤 대표님은 여전하시군요. 제가 궁금한 건 요즘 윤 대표님이 보육권 봉사활동에 열심이시라는 소문이 들려서 말입니다. 혹시 마음이 약해지신 겁니까? 이진혁의 말에 세아의 표정은 순간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가 하윤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에 그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 이 대표님도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 보육권 제니스가 후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진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저는 그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보육권에 참 귀여운 아이가 하나 있더군요. 윤 대표님과 똑 닮은 나비점을 가진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하윤이었던가요? 세아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진혁은 그녀의 표정을 읽으며 즐거워하는 듯했다. 그는 하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5년 전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단순히 하윤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용해 세아를 협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 대표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윤 대표님이 혹시 모를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이의 과거는 복잡합니다. 윤 대표님 같은 분이 괜한 일에 휘말리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그의 말은 충고가 아니라 경고였다. 세아는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이진혁은 하윤이를 미끼로 세아의 약점을 잡고 5년 전의 진실을 영원히 덮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이진혁의 거만한 미소를 향해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 대표님께 그런 충고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저는 제 사람들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무리 깊더라도 저는 그것을 똑바로 마주할 겁니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이진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윤 대표님, 이제 시작입니다.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맴돌았지만 세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5년 전의 진실은 하윤이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진혁이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파헤치고 하윤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세아는 이진혁과의 만남 이후 그가 하윤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동시에 긴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하윤이의 보육권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그녀의 안전을 24시간 감시하도록 했다. 동시에 5년 전 이정훈의 교통사고를 재조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팀을 고용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덮어둘 수 없었다. 이진혁이 하윤이를 노리고 있다면 그녀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코엑스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이진혁이 이끄는 제니스가 코엑스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이진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엑스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고 이번 소송은 그 첫 번째 공격이었다. 그는 세아를 흔들어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된 도발이었다. 윤 대표, 제니스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저희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코엑스의 법무팀장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세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목표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흔들고 시간을 끌어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싸움의 승패가 갈릴 겁니다.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아는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민준은 곧바로 준비해둔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제니스의 이번 소송은 한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5년 전 우리 이정훈 상무가 주도했던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이 상무는 특허를 신청하기 직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니스는 그 기술의 원천 설계도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회는 술렁였다. 5년 전 이정훈의 프로젝트는 코엑스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기술이었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이진혁은 그 당시 이정훈의 가장 친한 동료였고 모든 프로젝트의 내용을 꿰뚫고 있었다. 세아는 그의 배신을 확신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기술이 우리의 것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소송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만천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아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진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다음 날 세아는 이진혁에게 비공식 만찬을 제안했다. 이진혁은 그녀의 제안에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다. 그는 세아가 자신의 공격에 굴복했다고 착각했다. 윤 대표님, 제니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현명한 선택입니다. 코엑스가 제니스의 자회사가 된다면 윤 대표님의 자리도 보장해 드리죠. 이진혁은 최고급 와인잔을 들고 거만하게 말했다. 세아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 대표님, 제가 왜 당신과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5년 전 이정훈 상무를 죽게 만든 원수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덮기 위해 하윤이라는 아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셨죠. 당신의 모든 오만함과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겁니다. 이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동시에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리고 하윤이라는 아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겠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정훈의 기술을 훔치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윤이는 바로 이정훈과 나의 딸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증거죠. 세아의 말은 이진혁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의 표정은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윤세아, 당신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의 탐욕은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모든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 좋아요. 법정에서 만납시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서 당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세아는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이진혁의 잔인함과 오만함이 결국 그를 올가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진혁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세아가 단순히 보육원 아이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5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거만한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아를 쉽게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에게는 세아를 막을 방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윤세아,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먼저 잃게 될 테니까. 이진혁의 목소리는 섬뜩하게 차가웠다. 세아는 그의 위협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결심한 상태였다. 이진혁이 무엇을 하든 그녀는 하윤이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5년 전의 비극을 끝내고 딸을 지키려는 한 명의 어머니였다. 세아는 이진혁의 노골적인 위협을 받은 후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녀는 민준에게 하윤이의 경호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진혁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맹수와 같았다. 그는 5년 전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세아는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자신의 방역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코엑스의 법무팀은 제니스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이진혁은 과거 이정훈의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을 모두 빼돌려 제니스로 데려갔고 관련 서류들도 대부분 파기하거나 조작했다. 세아는 이진혁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정훈이 남긴 흔적들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밤늦게까지 코엑스 연구소에 남아 5년 전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검토하던 세아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이정훈이 작성한 마지막 보고서의 부록에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의 습관상 중요한 자료는 항상 암호화하여 별도로 보관했다는 것을 기억해낸 세아는 여러 가지 암호를 시도했다. 그녀의 생일, 그의 생일, 그리고 그들의 기념일. 그러나 어떤 것도 파일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하윤이의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윤이의 생일.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하윤이의 생일인 109를 입력했다. 그리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이 열렸다. 세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정훈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일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정훈의 마지막 일기, 그리고 그가 이진혁의 배신을 직감하고 증거를 모아둔 자료들이었다. 일기에는 이진혁이 제니스 투자 유치를 위해 코엑스의 핵심 기술을 몰래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 그리고 그가 이정훈에게 협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진혁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인의 이름과 이정훈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다. 이정훈이 사고 직전 자신의 블랙박스에 남긴 음성 파일이었다. 파일 속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이진혁과 이정훈의 격렬한 다툼이 녹음되어 있었다. 이진혁,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믿고 모든 것을 공유했는데. 미안하지만 이정훈, 나는 내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네가 개발한 이 기술, 이제 제니스의 것이 될 거다. 안 돼, 이 기술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란 말이야. 아이 이제 막 태어날 아이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윤세아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재밌겠지. 그리고 곧이어 차가 뒤집히는 굉음과 함께 음성 파일은 끝이 났다. 세아는 음성 파일을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정훈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과 아이를 생각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이진혁의 탐욕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세아는 즉시 민준을 호출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진혁을 압박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 파일을 가지고 법정에 간다면 그는 특허 침해뿐만 아니라 살인교사 혐의까지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는 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하윤이를 노릴 겁니다. 세아의 예상은 정확했다. 민준이 음성 파일을 분석하고 있던 바로 그때 보육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하윤이가 보육원 근처 공원에서 놀다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경호 인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누군가 하윤이를 납치해 간 것이다. 세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안 돼, 하윤아, 안 돼. 민준은 침착하게 그녀를 진정시켰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진혁의 함정입니다. 그는 대표님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거래를 제안할 겁니다. 이 파일과 하윤이를 교환하자고 할 겁니다. 세아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윤이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는 그 아이가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아이가 무사해야 나를 협박할 수 있으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언제든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대표님은 이제 그의 게임에 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척 해야 합니다. 세아는 하윤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진혁이 놓은 덫에 걸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는 그 덫을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구하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날 밤 이진혁으로부터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윤 대표님, 제 선물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윤 대표님에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돌려받고 싶다면 5년 전 이정훈이 남긴 모든 증거를 저에게 넘기십시오. 그리고 코엑스의 경영권을 포기하십시오. 저는 윤 대표님이 똑똑한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세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진혁, 네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뭔지 알아. 바로 내 딸을 건드린 거야. 너의 탐욕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법정에서 보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이진혁은 그녀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세아가 결국 자신에게 무릎 꿇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세아의 대답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다. 세아는 이진혁의 전화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차가운 결의로 변해 있었다. 하윤이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에 잠시 이성을 잃었지만 민준의 침착한 조언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들였다. 이진혁은 그녀를 협박하기 위해 하윤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윤이의 안전이 자신의 협상 카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윤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세아는 그 사실을 믿으며 이진혁의 게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진혁을 향한 치명적인 방역을 준비했다. 김 비서, 이진혁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 주어. 그의 사무실, 자택, 그리고 자주 가는 장소까지 24시간 감시망을 구축해. 그리고 경찰에는 이진혁이 하윤이를 납치했다는 증거를 넘겨.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과 통화 기록이야. 하지만 이진혁이 하윤이의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우리는 그를 압박해서 하윤이의 위치를 알아내야 해. 세아의 지시는 냉정하고 정확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실행에 옮겼다. 세아는 굳게 닫힌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이진혁은 세아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녀가 예상대로 무너져서 자신에게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섰다. 그는 세아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대담하게 나올지 알 수 없었기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윤세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왜 자꾸 일을 키우는 거지? 순순히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너와 그 아이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진혁은 또다시 세아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야. 이진혁, 너는 이제 끝이야. 네가 하윤이를 해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나의 딸이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세아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진혁은 세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하윤이가 그녀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이정훈의 마지막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진혁은 이제 세아와 하윤이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하윤이를 은밀한 곳으로 옮기고 세아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지시했다. 그때 민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대표님, 이진혁이 하윤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호 인력이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곧 이동할 겁니다. 저희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아는 민준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이 보내준 실시간 위치 추적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진혁의 부하들이 하윤이를 태운 차량은 도심 외곽의 외진 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세아는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다. 그녀는 하윤이가 갇혀있는 차를 따라잡기 위해 자신의 차를 맹렬하게 몰았다. 그녀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5년 전 이정훈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는 무력하게 그를 잃어야만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진혁의 모든 음모를 밝히고 딸을 지킬 것이다. 결국 세아는 외진 창고에 도착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이진혁의 부하 몇 명이 하윤이를 감시하고 있었다. 하윤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세아는 부하들의 눈을 피해 하윤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윤이의 손을 잡았다. 하윤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하윤이는 세아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누나, 엄마. 세아는 하윤이를 안고 창고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 이진혁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윤세아, 결국 여기까지 왔군.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고.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건 나 하나뿐이다. 이진혁은 손에 든 총을 세아에게 겨누었다.
세아는 하윤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네가 나를 쏘겠다고? 그럼 너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날 거야. 그리고 네가 빼앗으려 했던 코엑스와 제니스는 모두 파멸할 것이다. 세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진혁은 그녀의 담대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총을 든 채 망설였다. 그 순간 민준이 이끄는 경호 인력과 경찰이 창고를 급습했다. 이진혁, 움직이지 마라. 우리는 너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투항해라. 경찰의 외침에 이진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세아를 인질로 잡으려 했지만 세아는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그의 얼굴에 뿌렸다. 이진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세아는 하윤이를 안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하윤이를 품에 안고 창고를 벗어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품에 안긴 하윤이는 작고 따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이정훈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마침내 딸을 되찾았다. 세아는 하윤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딸은 며칠 동안의 공포와 긴장 때문인지 세아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세아는 하윤이의 조그만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시는 이 아이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에 도착하여 하윤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세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진혁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세아의 결정적인 증거들과 함께 만천에 드러났다. 5년 전 이정훈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그가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으며 하윤이를 납치해 세아를 협박한 모든 정황이 밝혀졌다. 이진혁은 자신의 거만한 태도가 파멸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이진혁의 구속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제니스 시애니트는 CEO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취소했다. 이진혁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가 세운 제니스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코엑스 코레엑스는 윤세아 대표가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인정받아 주가가 상승했다. 세아는 이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히 하윤이의 곁을 지켰다. 하윤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세아를 보고는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나, 엄마 맞아요. 세아는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응, 하윤아.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하윤이는 세아의 말에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물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엄마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세아는 하윤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하윤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와줬잖아요. 하윤이의 순수한 말에 세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윤이에게 이정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윤이의 아버지이자 5년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 이정훈이 얼마나 하윤이를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하윤이는 세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보고 싶어요. 세아는 하윤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빠는 항상 하윤이 곁에 있을 거야. 아빠는 하윤이를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그날 이후 세아는 하윤이를 코엑스 사옥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하윤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하며 공식적으로 하윤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하윤이의 존재는 그녀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였고 그녀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하윤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진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민주는 세아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던 세아가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강인한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진혁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특허침해, 사기, 살인교사, 납치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평생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몰락은 기업인으로서의 성공을 위해 윤리를 저버린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다. 세아는 하윤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코엑스의 CEO였지만 이제 그녀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일이 아닌 하윤이었다. 그녀는 하윤이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그림을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정훈의 마지막 유산인 하윤이는 세아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삶의 의미가 되었다. 어느 날 하윤이가 세아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우리를 지켜줄 거죠? 세아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하윤아.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빠는 하윤이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절대 하윤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강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과거를 이겨내고 사랑과 용기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윤세아는 하윤이를 품에 안고 경찰차에 올라탔다. 구급차는 이미 하윤이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출발한 상태였다. 세아의 품에 안긴 하윤이는 작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제야 며칠 동안의 불안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진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차에 끌려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세아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였고 이제 그 그림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병원에 도착한 세아는 하윤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만 며칠 동안의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세아는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그녀의 옆을 지켰다. 하윤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하윤이의 조그만 얼굴을 보며 5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와 그 이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정훈의 마지막 유산이자 자신의 삶의 의미인 하윤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이진혁의 몰락과 윤세아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진혁이 이정훈을 살해 교사하고 하윤이를 납치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제니스는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주가는 폭락했다. 반면 코엑스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며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세아는 이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오직 하윤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보냈다. 그녀는 하윤이에게 이정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윤이의 아버지이자 5년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 이정훈이 얼마나 하윤이를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하윤이는 세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보고 싶어요. 세아는 하윤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빠는 항상 하윤이 곁에 있을 거야. 아빠는 하윤이를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세아는 하윤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하며 공식적으로 하윤이의 법적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하윤이의 존재는 그녀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였고 그녀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하윤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강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코엑스의 CEO로서의 책임도 놓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윤이었다. 어느 날 하윤이가 세아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우리를 지켜줄 거죠? 세아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하윤아.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빠는 하윤이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절대 하윤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강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과거를 이겨내고 사랑과 용기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억될 것이다.